기업들 실적은 사상 최고치를 향해 가고 모든 경제 지표가 코스피 7,500이라는 장밋빛 미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왜 우리 주식 계좌는 파랗게 질려 있을까요? 이 엄청난 지표와 현실의 괴리, 이 상식 같지 않은 모순의 한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지금부터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 좀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비 아닌가요? 한쪽에서는 증권사들이 연일 역대급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지만 다른 한쪽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마주한 현실은 단 이틀 만에 자산의 거의 5분의 1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검은 3월이었습니다. 꿈과 현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을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3월 3일에 7% 넘게 빠지더니 바로 다음 날에는 무려 12%가 넘는 말 그대로 대폭락이었습니다. 시장의 모든 걸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연달아 터지면서 시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 공포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우린 이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실적 전망은 그렇게나 좋다면서요? 그런데 도대체 왜 시장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 패닉의 진원지, 놀랍게도 여의도 증권가가 아니었습니다. 기업들 분기 실적 보고서가 아니라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뉴스 헤드라인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렸습니다. 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야말로 꽁꽁 얼어붙은 걸 이번 폭락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딱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장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들은 이번 폭락을 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이 뛰어오르기 위한 일시적인 후퇴, 그러니까 건강한 숨고르기 정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의 공통된 의견은 이거예요. 이번 충격파가 엄청나게 센 건 맞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의 돈 버는 능력 자체, 즉 펀더멘털을 망가뜨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종의 일회성 해프닝으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그 펀더멘털이라는 게 뭐길래 이렇게 자신하는 걸까요? 폭락이라는 짙은 안개를 걷어내고 애널리스트들이 그토록 환호했던 진짜 이유를 데이터를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이 내놨던 코스피 7,500포인트. 이게 그냥 희망사항이나 막 던진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철저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대단한 자신감의 표현이었던 거죠. 바로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EPS, 주당 순이익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기업이 주식 한 주당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성적표 같은 겁니다. 이익이 늘어야 진짜 배기 상승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실적 장세라고 부르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단순히 돈이 많이 풀려서 혹은 뜬구름 잡는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실제로 벌어들이는 이익이 주가를 단단하게 밀어 올리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딱 보여주잖아요. 이 차트를 보시면 코스피 기업들의 향후 1년 이익 전망치가 불과 한 달 만에 10%나 수직으로 상승한 게 보입니다. 이건 정말 이례적인 수치거든요. 이 눈부신 성장을 이끄는 기관차는 뭐니 해도 반도체입니다. 인공지능 시장이 터지면서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이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익 전망치를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여기에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까지 힘을 보태고 있고요. 자, 그럼 상황이 좀 정리되시나요? 한쪽에는 튼튼한 펀더멘탈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급브레이크가 걸린 상황. 이 두 힘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정부는 과연 어떤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바로 100조 원 규모의 증시 안정 펀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숫자는 시장이 더 무너지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돈을 푼다는 의미를 넘어서요, 과도한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투자자들한테 안심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일종의 심리적 안전판인 셈이죠. 그리고 이런 든든한 뒷배가 있으니까
일부 분석가들은 오히려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 공포를 역발상 투자의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는 강한 믿음 때문이겠죠? 결국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눈앞에 닥친 지정학적 공포에 압도당할 것인가? 아니면 그 공포 너머에 있는 단단한 펀더멘털과 장기적인 기회를 볼 것인가? 이 분석이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